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에이티센스 대표님 모시고 지금 에이티센스가 어떤 상황에서 사업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이제 모셨습니다. 예전에 한 두 차례 저희 채널에 한번 그 인터뷰 응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거의 한 6개월 이상 흐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또 회사가 변했는지 궁금하고 해서 예, 네, 간단하게 또 회사 네네.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현재 에티센스는 이제 작년 연말 대비해서 크게 바뀐 게 이제 올 2월 달에 그 건강보험의 이제 장기 연속 심전도 기기가 급여 트랙에 이제 채택되어서 3월부터 이제 그 각 병원에서 이제 처방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심장이 이제 뭐 부정맥이나 심장이 조금 아파서 이제 병원 가면 그렇게 이제 홀트 처방을 하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홀트 처방은 이제 24시간 처방이 기존에 이제 주로 이루어졌고 그 검출률이 28.7% 정도, 30% 미만으로 검출돼 가지고 부정맥 검출에서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연속 심전도 기기가 저희가 이제 에티센스 제품이 도입됨으로써 7일 정도를 이제 그 검사를 하면 88% 정도, 그리고 14일을 하면 100% 정도 검출되는 그런 기계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이즈가 작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4일 이제 착용하고 있더라도 어떤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아주 적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임상적인 이제 유효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실제 그 결과치가 보면 왜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그 짧은 그 기간에 그 검사를 받으면 심장 검출이 잘 안 되느냐가 이제 우리 기계를 이제 처방받고 그 결과들이 지금 조금씩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 요 자료는 심방시해동 환자의 어떤 그 검사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14일짜리를 이제 처방받고 기계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마지막 검사 결과는 하루 이틀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3일, 4일, 11일째 심방시해동이 이제 검출됐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서서히 병원에서도 심장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날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오래 봐야지만이 심장 검사가 제대로 된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 사실은 이제 이런 예, 것들이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하루 날 잡고 가서 홀터 딱 몸에다가 완전 차고 나서 예, 검사하고 왔는데 의사분께서는 문제가 없는데요라고 판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시 결국은 심부전증이나 이런 심장 세동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 4, 11일이라는 뭔가 하면 우리가 24시간 홀트를 착용했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 그 이때까지 결과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3, 4, 11일째 APB라는 게 이제 심방세동인데요. 그러니까 5일째도 없는 거고 6, 7, 8, 9, 10일째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심장의 어떤 그 검사 결과가 분명히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상일 때 검사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요 또 환자 같은 경우는 7일째만 또 일부 관찰되는 겁니다. 근데 7일째 나타났는데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없었고 8일부터 14일까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환자가 만약에 7일째 그걸 검사했던 것 자체가 몰랐다면 이 환자는 뇌졸중으로 중풍이나 사망도 가능한 어떤 환자인 거죠. 그래서 심장은 매일 관찰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기계를 이제 우리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심장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오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병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방 조동인데 4일째, 8일째, 9일째만 나타나고 나머지 날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환자. 여러 결과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심실빈맥이라고 해가지고 4일, 6일, 7일째 나타나는 환자. 대부분의 어떤 그 심장 좀 이렇게 위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을 모른다 그러면 정상일 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정상적인 어떤 문제 없는 거로 판명되면 더 이상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고, 이러다가 심장 어택이라든지 뭐 어떤 그 심장 스트로크에 이제 발생해서 뭐 어떻게 보면 질병, 뭐 뇌졸중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연속 심전도 기기가 이제 맞다는 게 이제 서서히 판명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대형 병원부터 해가지고 뭐 개인 의원 해가지고 쭉 지금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 저희 기계가 효용성이 좀 알려지면서 현재 12개국하고 계약이 완료됐고, 최근에는 이제 영국 NHS에 저희 제품이 공식 그 납품업체로 선정돼서 유럽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 이렇게 영국에서 이런 네네.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가 NHS에서 인정을 받고 채택이 되었다. 네네. 과거에 되게 드문 케이스 아닌가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국하고 대한민국인데요. 영국은 인구가 한 6,600만이고 대한민국보다도 일단 한 1.5배가 큰 어떤 공보험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또 대한민국과 좀 다르게, 대한민국은 이제 마산병원이 됐든 삼성병원이 됐든 민간 병원이 위주였고, 영국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NHS 산하에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이 한 1,978개 되는데요. 그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양질의 제품, 어떤 그 퀄리티 있는 제품, 그리고 값싼 제품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기기나 제약 이런 부분에서 영국 공보험 시장에 들어가려고 꽤 많은 어떤 그 노력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있던 여러 기기가 NHS에 이제 납품하는 거는 과거에 뭐 치과용 어떤 기자재 이런 부분 빼고 에티센스가 그 심전도 기기로 납품하는 거는 벤처 뭐 또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사례가 없었던 거로 뭐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 레퍼런스가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영국 외에 지금 작년 연말부터 독일에도 지금 수출하고 있고, 독일은 이제 공보험 시장보다는 이제 사보험 뭐 시장이고, 공보험이 조금 이제 그 장기 연속 심전도 기기는 그 공보험 시장이 아직 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보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일반 클리닉 계열의 병원에 꽤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처럼 이제 그 실손보험이 되는 걸 이제 확인돼 가지고 물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차 선적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독일도. 네. 그럼 네네. 이제 사실은 되게 엄청 빠른 시간 안에 네네네. 한국에서의 상용화, 그리고 네네.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그 상용화의 어떻게 보면 속도를 빠르게 내고 계시는데, 네네. 이 제품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 사용이 되고 있나 봐요. 뭐 정확도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희 분석센터에서 분석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현지에서 저희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환자 처방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없고, 일부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착력 그리고 장기 연속 붙였을 때 어떤 피부 트러블 어떤 우려가 처음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착 테이프가 그러니까 실리콘 계열의 피부 친화적인 테이프를 사용하고, 현재 한 수천 케이스 임상 어떤 그 결과
크게 우려 사항은 없고, 다만 이제 만약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파스나 다른 어떤 테이프를 붙여도 문제 있는 환자, 이런 환자의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연속 심전도 기기의 어떤 효용성 그리고 어떤 우려는 크게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그 상당수 분들이 그 네네. 제품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네네.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10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네, 네, 제품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네. 현재 이 제품이 이제 저희가 실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동전 크기 정도보다 이제 작은 크기가 크게 되는 거고, 미국 제품이 이제 이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보다 한 3.5배 정도 크고 무게는 한 3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임상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큰 제품을 착용하고는 어떤 과도한 운동이나 실제 뭐 샤워 그리고 뭐 약간 뭐 간단한 골프 정도 치면 좀 우려가 되고 좀 이렇게 탈착이 되면서 제대로 신호가 검출 안 되는데, 저희는 워낙 가볍고 작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도 전혀 문제 없는 제품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어떤 그 임상 결과나 어떤 샘플 테스트에서 우수함을 이제 그 뭐 증명돼서 여러 각국에서 이제 호평받고 지금 실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기에서 데이터가 계속 또 앱으로 그 모바일 우리 핸드폰으로 또 전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자체적으로 안에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 14일 동안 데이터가 기록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전송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심장 검사가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실제 이제 심장 검사라는 게 이제 뭐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도 크게 자기가 심장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 검사를 본 적이 없다고 대부분 조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위내시경도 실제 보면 위내시경이 나오기 전에는 위내시경 받은 분들 별로 없는데, 위내시경이라는 어떤 좋은 어떤 장치가 나오면서 뭐 2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받듯이 심장도 이제 인체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엔진인 심장을 과거에는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검사에서 조금 이제 불편했던 어떤 그 장비들,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받았지 주기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검사가 간편해지면서 위내시경처럼 심장 검진도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심장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3만 4천 명 되시는데요. 그렇게 그런 부분, 많아요? 예, 맞습니다. 네, 3만 명이 암, 넘습니다. 암은 이제 뭐 그 뭐 위장암, 뭐 대장암, 뭐 폐암, 간암, 여러 뭐 7, 8대 암 합쳐서 한 8만 명 돌아가셨는데요. 단일 질환으로는 심장이 한 3만 4명 돌아가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심장 질환인데요. 또 이게 무서운 어, 거는 갑자기 오잖아요. 예고하지 맞습니다. 않고. 예. 그래, 암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뭐 어떤 그 시술, 수술 가능하지만 심장은 이제 자다가 막 어떻게 받은다 그러면 손쓸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예측 어떤 심장 검사의 어떤 보편화가 이제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려 그러면 기계가 편해야 되고 실사용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된다면 심장 검사도 대중화가 될 거고, 그래 되면 어떤 심장 어떤 그 뭐 질환으로 자다가 급사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어떤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4만 명의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프면 심장 환자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그 임상 결과나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저희 그 사용한 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간헐적으로 이제 심장 어떤 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맞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뭐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상용화 단계 전 단계까지 온 제품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세계 최초 이제 수면 무호흡기하고 심전도가 동시에 측정되는 기계인데요. 실제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는 그 실제 그냥 뭐 코골이 다시 되살지 않게 생각했던 그 질환이었죠. 근데 이제 수면 무호흡을 앓는 환자의 어떤 그 쭉 데이터를 이제 모아 보니까 고혈압, 당뇨, 각종 질환의 원초 인자가 이제 수면 무호흡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무호흡도 최근에는 질환으로 이제 판명됐고 2018년부터는 수면 무호흡도 이제 그 수면 무호흡 검사를 급여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무호흡 검사하려 그러다 보면 병원에 하루를 2번 해야 되고 뭐 입원보다는 또 검사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계가 나오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시제품이 나왔고 현재 서울 모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제 기존 저 장치하고 콜레이션 그리고 연관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세상에서 조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데 수면 무호흡도 이 환자 네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인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실 부작용이나 어떻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갈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현재 웨어러블 기술을 더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 뭐 기존의 심장병뿐 아니라 이제 수면 네네. 무호흡 병으로도 지금 확장을 시킨다는 그런 전략이신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생체 신호 관련돼서 기존에는 생체 신호를 검출하고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대체로 큰 장비, 장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이용하기가 불편했고 병원에서도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떤 장치의 어떤 그 뭐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불편했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약간 기술 예전에 이제 뭐 어떤 그 전자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술이 접목되면 좀 작고 가볍고 또 그 기존 장비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넘어오면 일상생활에서 그 뭐 편하면서 그 질병 어떤 관찰 이런 부분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과거에 상장사인 이오플로우에서도 연구 개발 본부장이셨었는데 네네. 지금 이 에이티센스 창업하시고도 사실 계속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을 하시는 측면이 약간 발명가에 가까운 그런 네. 네. 좀 생각도 들어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연구 개발 역량을 통해서 네네. 계속 앞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새로운 발명을 하시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이오플로 전에도 이제 그 휴대폰 개발 영역이 있었는데요. 그 휴대폰이라는 게 이제 한번 개발하면 뭐 5년, 10년씩 가는 제품이 아니었고 매번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고 일상생활에서 편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발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의료기기라는 어떤 영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분야에 발 디디는 어떤 순간 의료기기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어떤 장비 영역인 거고 한번 개발되면 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의료 쪽에 이제 어떤 그 발전이 좀 이제 느렸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많이 열심히 기존 어떤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했지만 새로운 기술 어떤 접목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뭐 기기 개발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는 것 같고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약간 뭐 새로운 어떤 부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기술에서 불편했던 부분을 좀 개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우리 그 디바이스 통해서 계속 데이터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에이티센스의 제품의 어떤 인식률이나 알고리즘도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장 어떤 그 환자들의 그 신호가 이제 여러 어떤 뭐 패턴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쌓이면 그 심장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정상이었다가 내일 갑자기 환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환자라는 어떤 영역은 뭔가 하면 1년 전, 2년 전, 안 그러면 뭐 6개월 전에 서서히 조금 이제 열화되고 서서히 뭔가는 이제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지금 어떤 영역에서 2년 후, 1년 후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시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예방의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장이라는 걸 한번 그 병으로 발생돼 버리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이제 예측 예방 어떤 부분으로 이제 심장이 관리된다면 국가적인 재정의 측면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에이티센스의 5년 후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미투 제품 만들려고 설립한 회사는 아니고 기존 이제 제품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수면 무호흡 측정기 이런 제품도 이제 세계 최초 초소형 초경량 그리고 이제 세계 1등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외에 이제 한 두세 가지 제품도 지금 현재 뭐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예전에 이제 뭐 그 휴대폰 산업, 반도체 산업처럼 향후 미래 먹거리가 또 하나의 축이 뭐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그 중에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가 한 축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 산업군에 에티센스가 중심이 되고 뭐전 세계에 수출한다면 뭐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메드트로닉 같은 회사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 의료기기 회사인데 네네. 한국에서 그 한국판 메드트로닉 같은 회사가 못 나오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핸드폰에서 뭐 아이폰 필적할 만한 갤럭시 폰도 있고 한데 그죠? 예, 예전에 이제 우리 뭐 반도체 산업도 일본 어떤 그 반도체 산업에서 그 뭐 64K D램이라든지 뭐 1메가 D램 만들 때만 하더라도 뭐 진짜 그 아쿠덴이라고 막 도전적인 어떤 그 나라였는데 또 1등이 만들었잖아요. 휴대폰도 이제 한 불과 뭐 1990년 초만 하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가 뭐 노키아, 모토로라, 일본 업체 한 8군데 이렇게 자리 잡았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삼성이라든지 LG가 세계 10대 뭐 그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1, 2 다툰 회사로 발전했듯이 메디컬 디바이스,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도 뭐 향후 5년 뭐 10년 후에 세계적인 어떤 뭐 기업, 세계적인 어떤 그 산업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년 대비 정말 네, 많은 성취를 이루셨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뭐 리딩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더 달리셔야겠지만 네, 네, 진짜 1년 동안 만들어낸 성취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네, 지금 뭐 한 20개국의 해외 매출 계약 그리고 네, 특히나 영국에서의 그런 어떤 공공보험에서의 채택해준 그런 부분은 네, 네. 정말 놀랍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계약 사항은 실제 요 분야의 1위 업체가 이제 미국 아이리듬사인데요. 아이리듬사는 이제 미국 영업하고 영국에서 일부 영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 이제 오히려 예, 근데 우리가 에이티센스가 더 많은 커버를 하고 있는 확장 거예요. 확장되고 나가고 있고
이제 올 뭐 9월, 10월에 FDA가 이제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래 되면 미국 시장도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1위 업체 대비해 가지고 뭐 가격 경쟁력이나 물론 이제 선두주자의 어떤 그 마케팅 어떤 그 뭐 선점 효과도 있지만 충분히 경쟁 가능하고 미국 시장에만 런칭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세계 1위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신 것 같고 항상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에티센스 주주로서도 네. 응원드리고 워낙 이제 창업가 정신으로 그리고 발명가 정신으로 이게 가득 차 있는 분이어서 저는 평상시에도 너무 존경하고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